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본 수학 공식을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숫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기호로만 표시가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값을 숫자가 안 나오고 이 숫자를 어떤 수학적 기호로 대치해서 처리해 주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형대수학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수학에서 쓰는 용어가 선형대수학이라는 말이 알제브라라는 말이거든. 알제브라라는 말이 뭐냐면 수학적인 그 수치를 그냥 쓰면 어려우니까 그거를 어떤 기호로 대치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 대표적인 게 이런 함수값이죠. 함수값이라든가 우리가 뭐 벡터라든가 이런 걸로 표시해 주는 건데 그런 걸 이제 이용해서 뭐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게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알제브라라 그러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렵죠. 그죠? 그런 것만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간단한 것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런 기호를 우리가 요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게 뭐예요?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회귀분석 값이 회귀분석이에요. 회귀분석. 그래서 어떤 값이 들어오면 여기서는 가중치라고 하고 회귀분석에서는 얘를 베타라고 했죠. 통계학에서는 베타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y 값이고요. 그럼 회귀분석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인공함수, 그러니까 인공신경망하고 차이점은 뭘까요? 잘 모르시겠죠? 같은 건데. 회귀계수, 통계학은 이 베타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고 이 베타가 최저값인 거를 그냥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신경망은 이 베타를 계속 조정해 주면서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나요? 나중에 설명을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하면 결합함수가 나오죠. 이 결합함수를 다른 말로 하면 회귀분석 값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공신경망에서는 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값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얘를 결국은 어떤 값으로 보내줄 거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값으로. 그러면 이 어떤 값에 영향을 비추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입니다. 아웃풋 값. 근데 이 아웃풋 값이 여러 개가 있죠. 하나는 예측 값이죠. 예측 값은 뭐냐면은 수가 무한대가 있어요. 내년도의 GDP. 이거는 yes, no가 아니죠. GDP는 GDP 값이 얼마인지를 값을 찾아내는 건데 그 값은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예측한다고 그러죠. 예측한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분류죠. 0인지 1인지 즉 우리가 어떤 그룹으로 나누는데 A인지 인지를 찾아가는 개념이죠. 그래서 결과가 예측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 분류로도 나올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인공신경망에서는 이제 분류를 많이 쓰게 되죠. 예측보다는. 이 분류를 하게 되는데 활성함수를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분류가 잘 맞춰지고 안 맞춰지고 합니다. 그래서 회귀분석하고 인공신경망하고 차이가 확 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활성함수. 활성함수라는 게 뭐냐면 회귀 값으로부터 어떤 값을 받았을 때 이 값을 어떻게 바깥으로 표현해 줄 거냐라는 거예요. 그 값이 얼마나 정확해지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도학습의 목적은 요거죠. 회귀분석은 요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의 값을 예측을 해서 어떤 값이 x라는 값이 주어졌을 때 y가 얼마인지를 예측을 하는 요 직선을 구하는 거고요. 분류는 데이터 두 개를 구분 짓는 어떤 하나의 직선을 구하는 거예요. 자, 얘는 뭐냐면 이 직선에 데이터가 많이 겹쳐 있는 게 중요하죠. 좋죠? 얘는 데이터가 이 직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어야 좋은 거예요. 구분이 잘 된다는 의미니까. 그죠? 둘 다 요 직선을 찾는 거예요. 요 직선을 찾는 건데 한쪽은 데이터를 가로지르는 직선이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를 구분하는 데이터에 속하지 않게 하나의 직선을 구하는 게 바로 분류의 개념입니다. 이게 어떤 그 기호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측하고 분류하고의 차이점입니다. 결국은 이 직선을 찾는 거예요. 이 직선. 둘 다 뭐예요? y는 ax 플러스 b를 찾는 건데 얘도 y는 ax 플러스 b를 찾는 건데 얘는
x하고 y하고 데이터가 많이 붙어있는 직선의 함수를 찾는 거고, 수학적으로 따지면 얘는 데이터를 쪼개는 직선을 찾는 개념이에요. 목적이 틀리죠? 목적이 틀립니다. 예측하고 분류하고의 목적은 데이터를 구분하는 거냐,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하나의 데이터를 통과하는 직선을 찾는 거냐, 이거를 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망의 종류에 퍼셉트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달라인, 아달린이라고 하고 또는 아달라인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부르는 거에 따라 틀립니다.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 SVM, 서비스 벡터 머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데이터 마이닝 할 때는 안 배웠어요. 안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서비스 벡터 머신이라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 중에 서비스 벡터 머신이 정확도가 제일 높아요. 오히려. 그래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SVM을 많이 씁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하고 SVM을 구분할 때 많이 써요. 분류할 때. 근데 너무 이론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안 배웠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걸 한번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해서 이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인공신경망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 다층 퍼셉트론에는 MLP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즉 파이썬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텐서플로라고 있어요. 텐서플로인데 텐서플로는 우리가 아는 파이썬 위에 얹혀져서 작동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파이썬 위에서 얹혀져서 작동하는 건데 구글에서 만든 툴이에요. 툴인데 파이썬 위에 우리가 보는 이 주피터 위에 얹혀져서 이게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요거랑 약간 많이 틀려요. 그래서 텐서플로라는 걸 배우게 될 거고, 이 텐서플로 위에 요즘에 또 나오는 게 케라스라는 거예요. 케라스가 텐서플로에서 만든 건데 텐서플로를 만드는 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보다 더 기초적으로 만든 게 케라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프로그램이 개발이 버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코딩이 자꾸 줄어들어요. 더 간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케라스 딱 보면은 더 쉬워졌어요. 코딩이 많이 줄어들면서. 그래서 이걸로 만드는 것보다 코딩이 계속 줄어들면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제 개발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고급 API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상위 버전으로 올라가면서 해서 요거를 배우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 텐서플로를 배우고 케라스로 하는 방법을 이렇게 배워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요즘에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는 데이터가 아니고 이미지를 이제 인식하는 개념으로 바뀌죠. 그거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그래서 CNN이라고 그래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비전 트레이닝하고 음성 인식하거나 하는 우리가 이게 요즘 얘기하는 인공신경망이 요 개념이죠. 딥러닝 개념으로 하는 건데 요것도 이론적으로 조금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안 쓰더라도 그래서 요거까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서 3주에 걸쳐서 조금 나눠서 오늘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마지막 3주 차에 신경망의 세 번째 차수에 고급 케라스랑 뭐 텐서플로 그 다음에 CNN 정도까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깊게 설명하면 더 어려우니까 그냥 가장 기초적인 내용만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번에는 이제 실습 위주의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론을 많이 설명하는 시간은 요 기계학습 시간이 거의 마지막일 거예요. 다음번부터는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과목은 실습을 위주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앞으로 이 빅데이터 쪽 분석하려는 사람들은 이 CNN이라는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이해는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이 있죠. 결합함수 배웠고요. 활성함수 배웠고 이제 임계함수라는 게 들어가고요. 비용함수라는 게 들어가서 쓰는데 요거 세 개는 데이터를 이제 취합할 때 쓰이는 거고요. 이 비용함수는 학습할 때, 러닝할 때 쓰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학습은 XY를 바꾸는 게 XY를 찾는 게 아니고 W를 찾는 거라 그랬죠. 그럼 W의 값을 조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 값을 얼마만큼 조정해 줄지를 이 비용함수를 가지고 조정을 해 줍니다.
웨이트 값을 0.5만큼 조정해라, 0.01만큼 조정해줘라. 이제 이거를 이제 하는 건데 그게 학습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습을 할 때 그 값을 얼마만큼 조정해 줄지를 우리가 그 코스트 펑션 또는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데 그 개념을 이용해서 값을 수정해 주는 것까지 해서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신경망 종류의 발전이고요. 요게 우리가 오늘하고 해서 배울 내용이에요. 처음에가 요게 간단하게 요게 나왔던 게 퍼셉트론이죠. 퍼셉트론이고 그 다음에 아달라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MLP가 있고요. 그 다음에 SVM이 MLP보다 나중에 나온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CNN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여기 보면 요 그림이 잘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현이 들어가고, 요게 들어가고, 이게 나중에 우리가 다 볼 그림들이에요. 실제로 이런 그림들을 이제 쭉 설명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한 주차, 두 주차, 세 주차에 걸쳐서 배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를.